안녕하세요.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에서 선생님들이 다 자기 유형 검사를 했을 거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여러분 교과서 121페이지인데요. 자기 공개와 관련된 조아리의 창은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공개적 영역, 그리고 맹목, 맹목의 영역, 그 다음에 숨겨진 영역, 미지의 영역,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네 가지 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개적 영역은요, 어떤 영역일까요? 어, 내가 나도 알고 남들에게도 알려진 정보 그 영역을 공개적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린 자 또는 열린 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남들도 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까 뭐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걸까요? 자기 공개를 했기 때문에 자기 개방을 했기 때문에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영역이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공개적 영역이 넓다. 그래서 창문을 마음의 창을 열어놓은 사람이다. 오픈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나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져 있는 자신. 네, 그래서 열린 자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자기 개방을 잘하는 사람이 이 창문을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맹목적 영역은요. 나는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지만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눈이 멀은 거예요? 내가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내가 눈이 멀어서 나는 앞에 게 안 보여요. 그런데 타인들은 나를 알아요. 나의 정보를 알죠. 그래서 맹목의 영역이고 눈먼 자하고 눈먼 창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는 다 보이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자꾸 우깁니다. 내 말이 맞다고, 너가 틀렸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지만 남들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영역이 넓은 사람이 이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세 번째, 숨겨진 영역입니다. 숨겨진 영역인데요. 이 영역은 나는 나를 알아. 나의 속마음을 알아. 나는 나를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아, 말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알아. 그것을요.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자신이죠.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정보를 말해요. 숨기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약점이나 비밀을 다른 사람이 알면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숨겨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아는데 남의 말은 잘 들어주고 공감도 잘하는데 자기 얘기는 잘 안 해요. 남들이 약점으로 여기고 무시할까봐 비밀처럼 숨기는 거죠. 그래서 타인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잘 들어주고 뭐 배려도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가까워지기가 한계가 있는 거죠. 어느 선이 되면 딱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고 어느 정도 되면 관계가 깊이 들어가지가 않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것이 숨겨진 영역의 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지의 영역인데요. 자기 자신이 나는 몰라요.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해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영역이죠. 그래서 보통 알 수 없는 자아다.
알 수 없는 창이다,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심층적이고 무의식의 정신 세계처럼 우리 자신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부분이 미지 영역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많이 만나기도 해요. 자신의 행동과 정신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 또는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자신에게 의식될 수 있도록 조금씩 자기 개방도 하고 또 타인이 공감해주고 이렇게 이제 관계 형성을 하게 하면 자기만의 고립된 방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과 관계 맺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또 되게 거절받다든가 이렇게 거절받은 경험이 많다든가 또 사람에 대한 되게 두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미지 영역 혼자 지내는 거 뭐 오히려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인간관계 고립돼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공개와 관련된 조아리의 창의 네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를 살펴봤는데요. 사람마다 이렇게 창 모양이 다 달라요. 아까 선생님들 각자 해보셨지만 우리가 만나서 서로의 창 그림을 보면 다 다르는데 인간관계에 따라서 자기 공개 부분과 피드백의 정도를 나타내는 마음의 창을 구성하는 내 영역의 넓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영역이 가장 넓은가에 따라서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 제일 넓은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영역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영역이죠. 이 영역을 우리는 아까 공개적 영역이 넓은 영역이죠. 이런 영역을 개방형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영역은 개방형이 넓은 사람은요, 주로 자신도 알고 상대도 아는 그런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공개적 영역이 가장 넓은 사람으로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적절하게 자기 표현을 자기 얘기를 잘해요. 오픈해서 자기 공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말도 잘 경청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호감도 주고 친밀감도 주고 다음에 만나면 정보도 많이 하니까 안부도 물을 수 있고 인기가 있겠죠. 그런데 뭐든지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자기 공개를 막 시도 때도 없이 눈치도 없이 막 그렇게 한다면 되게 어떨까요? 주책스럽고 경박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지는 않는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 개방을 적절하게 하고 상대방도 또 얘기를 들어주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런 영역이 바로 개방형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영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장형입니다. 주장형은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쵸? 눈먼 영역이죠. 그리고 상대방은 그 사람을 아는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아는데. 자, 그런 사람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막 있으시죠? 그래서 자기 주장형은 자신의 기분이나 의견을 잘 표현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감을 지닌 솔직하고 시원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무관심하거나 둔감해서 때로는 독단적이고 독성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자기 주장형은 다른 사람의 말에 좀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왜요? 다른 사람의 말은 잘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중형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는데 상대방은 몰라요. 왜요? 자기 속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자, 숨겨진 영역이 가장 넓은 사람이에요. 비밀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용적이고 속이 깊고 신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약점 잡히는 거 아니야? 이래서 자꾸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패턴화가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잘 경청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신중형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시나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 저 사람하고 일 얘기는 되는데 개인 얘기는 몰라. 그러면 10년, 20년을 사귀었어도 친밀감이 생기지 않죠. 정보는 알 수 있지만 그런 유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현대인에게 신중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뭐 얘기했다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상처를 입게 됐다든가 뭐 직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든가 뭐 이렇게 될 때는 그 이후로부터는 얘기를 잘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내 마음의 창이 어디에 주로 많이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립형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고 주관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클라이언트는요, 자기는 방에서 한 달 동안 안 나왔다는 거예요. 슬리퍼 신고 밖에를 한 달 동안 안 나오고 집에서만 방콕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어떤 클라이언트는 자기 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집에서 게임만 하고 밖을 안 나간대요. 그래서 고립형인데 늘 집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만났던 클라이언트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얘는요, 매일마다 집에서만 있고 내 등에다 빨대 꽂고 사는 애 같아요. 이렇게 해서 표현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 엄마는 그 아이가 답답했던 거죠. 고립적으로 젊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밖에도 안 나가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경제 생활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와 그 상담을 하다가 아들도 이렇게 오게 하고 또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이 아들이 지금은 취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 중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어릴 때부터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요.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런 사람들이 고립형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이래서 이런 유형은 인간관계에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나오지 못해요. 그럴 때는 가까운 곳에 있는 타인, 뭐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또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발견되어서 이렇게 사회복지기관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지의 영역을 줄여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또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관리가 되어지는 그런 클라이언트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지만 마음의 문을 누군가 신뢰로운 사람을 통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공개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것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부모 대신의 역할을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 역할을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마음이 열리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은 계속 고립되고 또 자기만의 방에서
고립돼서 나오지 않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술 한 잔 마시거나 뭐 그러다 보면 그때 뭐 어떤 일이 생기게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유형들이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클라이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와 선생님들이 의사소통시 개방이 그럼 왜 필요한가? 아까 이제 자기 개방 또는 자기 공개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개방하고 공개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아리의 창을 통해서 내가 이 네 가지 유형 속에서 어떤 영역에 많이 머물고 있는 사람인지 숙고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성장할 영역이 어떤 것인지 자기를 먼저 개방하는 훈련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와 타인이 관계를 형성해가는 일에 우리가 노력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우리가 대인관계와 자기 성격 코칭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차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